자, 진도를 나갑시다. 어디 저기 저 끝에 가든가. 저기 저 뒤에 아무데나 가. 여기. 응. 가끔 저기 틀어지기로 한 번씩 맞춰줘. 딱 좀 할게. 자, 출석을 먼저 불러볼까요? 오늘이 4월 며칠이야? 4월 5일. 자, 강승범 없어요? 강윤성? 네. 김민건? 네. 김보민? 네. 김세연? 네. 김지훈? 네. 박민준? 없어요. 박준성? 네. 박효주? 네. 양태훈? 네. 유현준? 네. 이동환? 네. 권혁수? 네. 강지수? 네. 박정현? 없어요. 박민준? 없고. 강승범? 없고. 박정현 없는 거죠? 3명이 안 왔네. 자, 일단 진도 나갑시다. 그래서 질문 있다고 그랬지? 응, 몇 번? 저 9번부터 봅시다. 도르래 문제네. 그죠? 자, 우리 도르래 문제 어디냐면 59쪽에 9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여 빈변 위에 올려두었더니 정지에 있다. 아, 땡큐. 정지에 있으면 땡큐야, 얘들아. 얘가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빈면에서 A가 빈면 아랫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자, 여기만 확대해서 볼게. B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EMG만큼 잡아당겨지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 줄이 B를 잡아당긴 힘이 비기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A도 잡아당기고 있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또 정지했다는 얘기는 얘가 빈면 아래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있는데 그 힘도 빈대 아무 데나 앉아요. 네 자리구나.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을 받는데 얘랑 비기고 이렇게 전달되고 얘랑 또 비긴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4m짜리가 빈면 아래로 미끄러지는 힘이 뭐에 해당한다? EMG와 비긴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T가 있고 EMG가 있고 검정색으로 숫자 EMG. 지금 손이 빨라요. 동시에 2번이나 눌렀네. 무장이 빠르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써줄래요? 여기까지 세팅. 자,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정지하고 있고 얘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비기고 얘랑 비기는 거죠. 그죠?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지? 정현이? 맞지? 네. 응. 자, 됐을까요? 자, 다 썼으면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 그림으로 가볼게요. 근데 바꾸어 달았대. 자, 그럼 봐봐. 4m짜리를 매달았을 때 미끄러지는 힘이 EMG라면 그 자리에다가 EM짜리로 바꾸어 놓으면 미끄러지는 힘이 얼마예요? 미끄러지는 쪽으로 받는 힘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질량이 반으로 줄었잖아. 그러면 미끄러지는 힘도 반으로 줄겠지. mg밖에 안 되겠지. 그럼 B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받는 힘은
mg란 얘기지, 얘기가. 아, 얘 아랫방향으로 받는 힘이 mg겠구나. 유추할 수 있지? 빗면에서 질량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쪽으로 받는 힘은 m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또 다른 장력일 거야, 그치? 그래서 저기 있는 장력하고 좀 달라졌을 건데, 장력 뭐라고 할까요? T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여기 T가 하나 있으니까 얘랑 다른 거니까, 그지? 그러면 반대편도 T 프라임이 있는 거고 아랫 방향으로 4mg가 있는 거죠, 그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4mg 빼기 mg 하면 R자임이 3mg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가속도는, 얘네들은 이렇게 가속되고 있어. 이렇게 가속되고 있는데, 그 가속도는, 자, 분모에다 뭐 써야 돼요? 분모에다 뭐 써야 돼? A는 M분의 F. 그러니까 질량 써야지, 질량. 자, 전체 질량이니까 얘네들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얼마 써야 돼? 6M 써야 되지, 6M. 그치? 자, 분모에 전체 질량분의 R자임은요, 요거 다 빼보면 어디로 움직일 것 같아? B가 딸려 올라가면서 A가 내려가는 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방향의 힘이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 얘는 플러스 방향, 얘는 마이너스 방향의 힘이지? 우리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그치? 부호 설정해주고 다 더하면 3mg 남죠? 그게 R자임이죠. 자, 그래서 2분의 1 G로 가속되겠구나. 또 알 수 있고. 자, 요 우리 T 프라임 한번 구해볼까? 자, 그러면 A는 M분의 F라고 쓴 거잖아, 이거. 그치? A는 M분의 F 말고, 아니, 이렇게 합시다. 전체 R자임이 3mg라면 질량이 2대 1이야. 얘한테 얼마 쓰겠니? 얘 B에게 쓰는 R자임은 얼마겠어? B의 R자임은? 아무도 몰라? 전체로 운동시키는데 3mg가 들어갔어. 그치? 근데 질량이 2대 1이야. 그럼 얘한테 얼마 쓰고 얘한테 얼마 쓴다는 얘기야. 3mg 중에 2mg는 얘한테 쓰고 나머지 mg는 얘한테 쓰겠지. 그럼 여기 R자임이 윗방향으로 mg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바로 알 수 있지 않니?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얼마야 돼? 2mg 나오겠지. 더하기 빼기해서 mg란 R자임이 나오려면. 그래서 얘는 2mg일 거야. 얘도 당연히 2mg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R자임이, A는 R자임이 아래쪽으로 2mg가 되는 거고, 여기 서로 마이너스 2mg랑 플러스 4mg랑 계산하면 아래로 위로 힘 받고 있으니까 얘는 빗면 위로 빗면 아래로 받는 두 힘 2mg와 마이너스 mg를 계산하면 mg가 되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 R자임은 뭐에 비례해서 쓰인다? 질량에 비례해서 쓰인다. 무거운 애한테 많이 쓰고 가벼운 애한테 조금 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3mg를 쓸 때 전체 R자임은 3mg야 3mg인데 얘한테 2mg 쓰고 얘한테 mg 쓰겠지.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T'-mg라는 힘이 2m짜리를 2분의 1g로 가속시킨다라고 해도 되죠. 또 다른 방법. 솔루션 2. 뭐라고 해도 돼요?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도 되지.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해 보는 거야? B한테 적용해 보는 거야. B. 자, B한테 적용해 보면 B한테는 힘이 몇 개 있어? T'과 마이너스 mg 두 개가 적용하지. 여기 B한테 적용하는 지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치? 플러스 T'과 마이너스 mg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T' 마이너스 mg까지가 B의 R자임이고,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 순으로 써주면 B의 질량은 2m이고 가속도는 여기 방금 구했죠. 2분의 1 G죠. 2분의 1 G다. 이걸 계산을 해도 T'이 나오지. 이걸 계산하면 T'이 2mg 나오죠. 왜냐면 여기가 mg니까, 여기가. 그치? 이게 최대
왜? 여기가 mg고 t 프라임 마이너스 mg가 나오니까 t 프라임이 2mg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오케이? 아니면 아까 이건 어떻게 계산했다고? 여기를 쳐다보면 얘네들의 R자임이 얼마야 된다고? 여기를 쳐다보면 B의 R자임은 얼마여야 돼? B의 R자임은 3mg 중에서 얼마? 3분의 1만큼만 차지하는 거잖아. 그치? 전체 R자임이 3mg였잖아 아까. 중에서 전체 질량 중에 3분의 1이잖아. 자기 전체 질량 중에 자기 질량만큼만 차지하는 거지, 그지? 그거 갖고 해도 2mg인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문제로 이제 가봅시다. 여기까지 다 써놔 있죠? 여기까지 써놔 있으면 그거 갖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띄워놓고 문제를 읽을게. 몇 페이지였지? 50분이요? 자, 문제가 뭐냐? 기어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 이건 나 그림이니까. 가 그림에서 보면 실이 당기는 힘은 B의 무게하고 똑같았죠? 그죠? EMG하고 똑같았지, 그지? 가 그림에서는. 잠깐만 가 그림으로 갔다 올게. 가 그림에서는 B의 무게하고 장력하고 비기고, 장력하고 A가 미끄러진 힘하고 비기죠. 네, 그래서 다 똑같았지, 그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가 그림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 장력은 EMG야. 얘는 EMG와 비겨. 얘네들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나 그림에서 B의 가속도는, 자,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면 가속도는 전체 질량분의 R자 힘 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죠? 가속도는 전체 질량분의 R자 힘, 여기 요거 갖고 구할 수 있죠. 그지? 자, 전체 질량 매달려 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6m.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면 3mg 나오죠. 플러스 3mg 나오죠. 그죠? R자의 전체 질량분의 R자의 그래서 2분의 1g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력을 물어봤죠? 장력은 EMG죠. 실이 누군가를 당기는 힘, 실이 B를 당기는 힘, 디귿에서 장력 물어봤고, 디귿은 EMG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 기억력. 됐지? 나만 더워. 이쪽 꿉꿉하지 않냐? 덥고? 더운데? 좀만 놀자, 좀만. 살 것 같아, 시원해. 또 다른 질문 있는 사람 13번이요. 자, 우리 저 뒤에 비행기에서 낙하산 펴는 문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스카이 다이빙 보기 13번.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펴기 전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이 공기 저항에 의해 연직 위로 사람과 낙하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A. 그러니까 FA는 공기 저항력이래. FA는 공기 저항력이고, 그다음에 FB는 중력이래. 중력. 그러니까 중력은 처음에 0에서 6초까지는 공기 저항력보다 중력이 크니까 아래쪽으로 막 가속되다가 6초에서 15초 사이에는 위쪽으로의 공기 저항력이 더 크니까 위쪽으로 가속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막 빨라지다가 아래쪽으로 막 빨라지다가 위쪽으로 R자임이 작용하니까 느려지기 시작하겠지. 느려지다가 어떤 이제 R자임이 0이잖아. 어떤 속도로 등속으로 쭉 내려오고 있겠죠. 느려지다가 어떤 속도에 도달하면 그 속도로 쭉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그지? 자, 그래서 15초가 되면 R자임이 0이 돼. 공기 저항력이 이제 점점 줄다가, 왜냐면 느려지니까. 느려지면 공기 저항력이 줄어들거든. 줄어들다가 보면, 느려지다가 보면 어떤 속도에 도달하면 그 속도만 계속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5초일 때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뭐로 구하면 좋을까?
알짜임이 한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그랬지. 이 사람 뛰어내릴 때 정지 상태였잖아. 그치? 그럼 뛰어내린 후부터는 FA와 FB가 얘네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이지. 이걸 다 더한 게 알짜임이지. 근데 알짜임의 항일은 각각의 항일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 FB가 항일을 따져볼까? 중력의 항일은 얼마냐? 600N의 힘을 줘서 힘 시간이니까 운동량으로 합시다. 운동량 변화로 합시다. 자, 600N이니까 아래쪽으로 600 곱하기 15만큼의 충격을 줬죠. 제가 표현해볼게. 자, 이 사람에게 FB가 한 일은 FB 곱하기 T 하면 여기 파란색으로 한번 색칠했다 말을게. 여기 15초 동안 이렇게 박스가 하나 생기죠. 이렇게 B 아래 이 박스가 봐라. 충격량이죠. 중력이 물체에게 준 충격량이지. 그치? 네. 자, 중력이 준 충격량 계산하면 600에다가 15 곱하면 얼마냐? 9000이냐? 9000? 그치? 9000 나오죠? 이제 이게 9000이고 9000 뉴턴 세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아랫면적 있지? 빨간색 아랫면적. 자, 이거 봐봐. 빨간색 아랫면적 따로따로 계산해보자. 일단 여기 자그마하고 길쭉한 삼각형 나오지? 여기 얼마냐? 여기가 여기 왜 600 나오죠? 여기가 600. 그 다음에 요렇게 사다리꼴, 큰 사다리꼴 나오겠지. 요렇게 사다리꼴 나오겠지. 이만한 사다리꼴 나오겠지. 이렇게 이 사다리꼴 면적 계산하면 6에다가 1200이면 가운데가 900이고 900에다가 9 곱하면 4500. 그죠? 여기가 4500 나오죠? 자, 그러면 아랫방향으로는 9000이라는 충격량을 줬고 윗방향으로는 5100만큼의 충격량을 준 거지. 그잖아. 중력이 준 충격량이니까 이거는 아랫방향으로 준 충격량이 9000. 그 다음에 공기저항력은 위로 작용하는 힘이잖아. 근데 저 보라색 계산하면 4500이 산수가 틀렸냐? 8100 아니에요? 8100이네. 이게 고마워. 자, 8100. 그럼 8700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야. 사람이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준 충격량이 9000이야. 그치? 윗방향으로 충격량이 8700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랫방향으로 300만큼의 충격량을 준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아랫방향으로 300 뉴턴 세크 했네. 300 뉴턴 세크라는 거는 얘 질량이 얼마냐? 사람이? (60kg) 그지? 네. 는 이거 충격량이잖아. 충격량만큼 운동량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60kg 곱하기 뭐라고 할까? V 미터 퍼 세크가 돼 있겠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얘 나중 운동량은 결과적으로 아랫방향으로 300이 돼 있어야 돼. 아랫방향으로 300만큼의 충격량이 줬잖아. 그럼 아랫방향으로 30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5m per second, 그치? 6, 5, 30 하면 300 나오지? 네, 그래서 얘 마지막 속도는 얼마다? 5m per second겠구나. 얘 낙하하는 속도가 그렇게 안 빠르네. 5m per second면 되게 느리네.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충격량을 계산해서 아랫방향으로 준 충격량이랑 윗방향으로 충격량 다 합쳐보면 결과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300만큼의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정지 상태에 있던 애가 결과적으로 아랫방향으로 300만큼의 운동량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300만큼 아래쪽으로 변해야 되는 거니까 0부터 출발해서,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받은, 얘가 그래프가 힘하고 시간 그래프를 줬으니 그 면적을 충격량으로 생각하고 충격량만큼 운동량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300N만큼 운동량 변화, 나중 운동량이 300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격이 준 충격량이고, 그러니까 300N 결과적으로 준, 이게 이제 결과치지. 결과적 충격량이 아랫방향 300N니까 마지막 속도가 5m/s라는 걸 알 수 있죠. 충격을 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가 푼 거야. 알겠지? 지금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해. 요거 갖고 푼 거야. 요거 FT는 MV-MV0 갖고 푼 거야. 그럼 됐죠? 자, 다른 질문은요? 없을까요? 자, 수능 시점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는 뺍시다. 너무 어려운 거 빼고요. 몇 개만 찝어서 하고 넘어갈게요. 수능 시점 문제 1번 같은 거 풀 수 있겠는데? 우리 이제 진도 나갈게요. 63쪽에 수능 실전 문제 1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 요거 안 풀었지, 그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고 면적은 뭐였는지 생각을 잘 해봐요. 기울기의 의미가 뭐였지? 면적의 의미가 뭐였지? 자, 졸지 말고 기운내서 한번 풀어봅시다. A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자, A 빨라지는 중이야, 느려지는 중이야? 느려지고 있잖아. 느려지고 있다. 서로 반대 방향이 되지, 그치? 자, 반대 방향이구나.
A의 운동 방향과 A의 가속되는 방향이 반대야. 지금 A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보면 되잖아. 느려지는 중이네. 또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기울기가 음수값이잖아 지금. 기울기가, 그지?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걸 가지고 풀 수도 있겠지. 왜냐면 단위를 보면 여기가 속도고, 시간이면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 다음에 A의 변위를 물어봤는데 솔직히 AR의 면적 구하기가 어렵잖아. 포물선인데, 그치? 근데 뭐라 그랬니? A와 B의 변위가 같다 그랬지. 그럼 A 대신에 누구에서 구하면 돼? B 쪽에서 구하면 되죠. B 아래 면적이 B의 변위가 되겠지. 자, 사각형 면적 한번 계산해볼까? 자, 요 사각형 면적 얼마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 나오겠지? 여기 5m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꼴 있죠. 여기 사다리꼴. 여기가 1초 7.5m 나오겠다. 그치? 합치면 12.5m 움직였네. 자, 얘네들 움직인 거 12.5m 움직였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비아래 면적, 여기 점선, 여기 사각형 면적,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꼴 아래 면적 가지고 더하면 것만큼 B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곧 A의 변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2.5m니까 니엔 틀렸네. 자, 그 다음에 1에서 2초 동안 B의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니? 1에서 2초 동안 속도가 5만큼 바뀌었지. 1초 만에 5만큼 바뀌었지. 가속도 얼마야? 5죠. 1초에 5만큼 바뀌었잖아. 5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4가 아니라. 그래서 쉽게 기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2번 생략하고 3번 풀게. 자, 울지 말고 힘 차리고. 졸지 말고. 몇 가지 와서 왜 졸아? 힘내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잘 들어봐. 할만해. 자, 2번은 생략할게요. 좀 번잡한 문제라서. 3번으로 갑니다. 지면에서 연직 위로 2V/s EV의 속력으로 쏘아 올리는 모습인데, 걔가 이제 H만큼 올라갔을 때 V가 되었대. 그러면 최고 몇 H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EV로 던진 애가 올라가다가 H만큼 올라갔을 때 속력이 V래. 그러면 최고 몇 H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몇 H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EV가 V 되는 동안에 H만큼 갔다면 V가 0 되는 동안에 간 거리는 최고 높이가 3분의 4H인 거 맞아요? 여기 도달했을 때 정지해버린다면 여기 평균 속도 얼마야? 여기 평균 속도 2분의 1V지? 요 구간 평균 속도 얼마야? 2V에서 V까지. 2V에서 V까지니까 평균 속도 얼마야? 요 밑에 구간 평균 속도? 2분의 3V지? 그러면 내가 2V, V0 같은 시간 간격으로 끄는 거잖아. 속도 변화가 지금 V씩 줄어들고 있잖아?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지? 속도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는 시간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야. 속도의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치? 그렇잖아.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 변화가 똑같으면 시간 간격이 똑같은 거잖아. 이해되니?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비율이 일정한 운동이라면 시간 변화가 똑같으면 속도의 변화도 똑같은 거지? 응. 속도의 변화가 똑같잖아. 2V가 V, V에서 0, V씩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V씩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같은 시간 동안 평균 속도가 3대 1이니까 거리도 3대 1이겠지. 그러니까 V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3분의 1 H일 수밖에 없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자, 뭘 물어봤냐? A점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 높이는 얼마다? 3분의 4H가 될 거고요. 그죠? H와 3분의 1 H에 한 만큼 올라가니까 3분의 4H가 되겠지. 최고 높이 A가 올라갔으면 최고 높이 3분의 4H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B가 A, 자 뭐라 그랬냐면 A가 여기 왔을 때 B를 여기서 던진대. 그러면 A보다 T초 느린 거지. 그럼 A가 최고점 올라갔을 때 B가 여기 올라와 있겠지, 그지? T초 후에 B가 요만큼 올라갈 때 A가 요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B가 A 위치에 오면 A는 최고점에 있겠네, 그죠? 그래서 니은 맞는 거고, A, B가 충돌할 때까지 B의 이동거리. 자, A, B가 충돌할 때까지의 B의 이동거리. A, B가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자. A하고 B는 처음 속도는 다른데 가속도가 똑같아. 그치? 가속도가 똑같으면 T초 후에도 A와 B 사이에 상대 속도는 유지된다 그랬지? 얘네들 사이의 상대 속도 얼마니? V, 그치? 그 V가 계속 유지되지?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V가 되면 B는 뭐 2분의 3V 돼 있고 그럴 거 아니야. A가 0 되면 B가 V 돼 있고 계속 V만큼 속도 차이가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상대 속도가 V가 유지된단 말이야. 근데 얼마만큼 가야 돼? 그리고 또 서로 떨어진 거리가 H야. 그럼 서로 만나는 시간은 자, 서로 상대 속도가 V로 유지되는데 떨어진 거리가 H야. 서로 처음에 떨어진 거리가 H야. 둘이 만나려면 몇 초 있으면 만나? 시간은 등속도 운동으로 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치? 그래서 V분의 H라는 시간이 지나면 만나는 거지. 그럼 V분의 H 동안에 뭐가 B가 이동한 거리 따지면 되잖아. 그러면 그 시간 동안 B의 이동 거리를 따지면 이렇게 합시다. 공식 무슨 공식? S는 V0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공식에다 넣으면 B의 이동거리 구할 수 있지? 자, 넣어볼게. 좀 굵어서 얇게 쓸게, 조금 더. 자, 넣으면 SB라고 할게. 자, B의 이동거리 SB라고 하면 처음 속도가 V고, 그치? 그 다음에 시간이 V분의 H지. V분의 H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G겠지? 왜 마이너스 붙는지 알지?
올라가는 동안 위로 갔을 때, 아래로 갔을 때, 아래로 갔을 때잖아.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고, 그 다음에 V분의 H의 제곱이니까 V 제곱분의 H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럼 계산하면 앞에 거는 H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빼기 2V 제곱분의 GH 제곱 되네, 그지? 근데 H 같이 표현해야 되는데 V가 뭔지를 따져야 되는구나. 그 시간 동안 비이동 거리. EV, V. 이 답지가 4분의 5H로 돼 있죠? B가 이동하는 거리. 다 이렇게 풀어야 되나? 잠깐만. 상대 속도가 V가 유지되고 있고 서로 처음에 떨어진 거리가 H일 때 만나는 시간은 V분의 H다. H 그 다음에 공식 하나가 더 있다. 여기다 쓸 수 있는 식이 하나 더 있네요. 이 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공식을 써먹으면 여기 있을 때 2V로 지나가고 여기 V로 지나가는데 떨어진 거리가 H잖아. 그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G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2 마이너스 G H는 V의 제곱 빼기 4V 제곱 나오죠. 처음 속도 2V 여기다가 2V 집어넣고 마지막 속도 V 집어넣고 단거리에다가 H 집어넣고 가속도는 반대쪽으로 G니까 요식 나오지 여기. 자 여기 조금만 키울게. 잘 안 보일까봐 요거 조금만 키우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쓸게. 그치? 요거 정리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니? 마이너스 2GH가 3V 제곱이네. 그러니까 2GH가 3V 제곱이죠? 네. 그러면 GH 대신에 뭐라고 해도 돼? 2분의 3 V제곱이라고 해도 되네. 그치? 아니면 H는 2지분의 뭐라고 할까? 뭐를 없앨까? V제곱을 없앨까? V제곱을 3분의 2GH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V제곱은 3분의 2GH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여기 아까 V제곱 있고 여기 GH제곱 여기를 뭐뭐뭐 H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가지고 여기를 뭐로 바꿀 수 있겠지? 자 2V 제곱분의 GH제곱이면 어디 보자. V제곱분의 GH가 V제곱분의 GH가 2분의 3이네. V제곱분의 GH가 2분의 3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좁아. 요거를 다시 쓰면 H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H 4분의 3 H가 되죠? 마이너스냐? 아닌데? 올라가야 되는데? 플러스인데? 잠깐만. 부호가 뭐가 틀렸다. 부호가 뭐가 틀렸죠?
같은 속도가 V제곱, 처음 속도가 2V제곱 맞고 2 이거 4분 더하기 돼야 되는데 뭐가 틀렸지? 2분의 1 A T의 제곱 T V분의 H T가 V분의 H 맞고 마이너스 부호가 왜 뒤집어졌지? 아, 뒤에 처음 속도 2V였구나. 여기가 2V였네, 그지? 뒤에 처음 속도 2V였네. 여기 2자 빼먹었네. 2H 마이너스 4분의 3H죠, 그죠? 2H 마이너스 4분의 3H죠? 그러니까 그래서 4분의 5H가 답이에요. 여기 V의 처음 속도가 2V였잖아. 그래서 여기 V라고 나 잘못 썼죠? 니들 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가끔 산수 틀릴 때가 있어요. 자, 이것도 디귿이 좀 까다로웠네. 그 정도로 하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도르래 문제는 진짜 니들 꼭 풀 줄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도르래 문제 못 풀면 아무것도 못해. 무조건 풀 줄 알아야 돼. 도르래 문제. 화면 잘 찍히고 있지? 화면 여기 있어. 사이즈 밖에. 부탁 좀 해. 이거 좀 어려웠다. 여기 디귿이 어려웠다. 디귿이 좀 어려웠어. 식을 2개 세워서 요 공식이랑 요 공식 가지고 식 2개 세워서 정리해서 풀었어야 돼요. 디귿이 좀 어려웠고요. 5번 도르래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돼. 5번 도르래 문제. 64쪽에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답변지 5번 3kg, 2kg이 서로 1m 차이 났는데 높이가 같아지는 시점이면 실제로는 얼마씩 움직인 거냐면 A가 0.5m 올라가고 B가 0.5m 내려온 거예요. 펴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U자로 굽어 있는 거는 펴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0.5m 움직였을 때인 거야. 알겠지? 얘는 0.5m 올라갔고 얘는 0.5m 내려왔을 때가 같은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같은 높이가 된 순간이다. 자, 일단 가속도는 구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치? 이거 설마 가속도도 못 구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다, 얘들아. 자, 얘네들 가속도 어떻게 될까? 한번 구해볼까?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 얼마로 나누는지 10으로 줬으니까 30 뉴턴의 힘을 받고 있고 얘는 아래쪽으로 20 뉴턴의 힘을 받고 있으니까 알짜임은 10이고 전체 질량은 5니까 이제 빨리빨리 할게. 전체 질량분의 알짜임 공식에다 넣으면 가속도는 5분의
10이죠. 2가 나오는 거지. 그지? 자, 30, 20 이거 단위 생략. 자, 그러면 서로 뺄 거잖아. 이거 펴놓고 그럼 서로 빼지는 힘이니까 전체 질량분의 R자임 하면 전체 질량은 5kg이고 R자임은 30 빼기 20에서 10이 되니까 가속도는 2가 나오죠. 그죠? 가속도가 2가 된다면 이 순간에 장력은 얼마일까? 자, 장력 크기 얼마야 돼? 장력. 여기 가속도가 2야. 질량이 2고 그럼 R자임이 얼마야 돼? 얘. 이 R자임이 얼마야 돼? 아무도 대답 못해? 이 R자임 얼마야 돼? 질량 2고 가속도 알려줬는데 R자임 얼마야? 4잖아 누가 봐도. 그치? 질량 2고 가속도 2니까 R자임이 4잖아. 얘 R자임이 위로 작용할 거 아니야. T가 얼마야 돼? 얘보다 4 커야 되니까 24가 나오겠지. 그치? 얘가 24겠지. 얘도 24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플러스 뭐 마이너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왜 하는지 알지? 펴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표시해 주는 거잖아 지금. 근데 맨날 물어보는 게 장력 아니면 가속도 아니면 뭐 부분임 이런 거 물어보니까 자 기억에서 가속도 물어보죠. 가속도 얼마야? 2. 기억 틀렸네. 그지? 지금 기억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나 그림에서 줄이 0.5m만큼 움직이면 얘가 0.5m 올라가고 얘가 0.5m 내려왔을 때 속력을 물어보네. 얘네 둘이 어떤 속력으로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스쳐 지나가는 속력 나에서 두 물체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질량 알고 R자임 알고 그래서 가속도까지 알면 낮은 속력은 뭐가 제일 편해? 딱 떠오르는 공식 낮은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걸로 구하면 되지 그냥. 아니다 미안. 이거 말고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할게. 자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봐봐. 이 공식에다 넣으면 돼. 넣어보자. 2 가속도가 2 움직인 거리가 2분의 1 얘네 2분의 1씩 움직인 거야. 하나는 2분의 1 올라가고 하나는 2분의 1 내려온 거야. 그치? 1m 차이였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했으니까 2분의 1씩 움직인 거잖아. 그러면 정지 상태에 꼭 마지막 순간의 속도를 V로 놓은 거잖아. 마지막 속도는 몰라. V 처음 속도는 0. 이거 만족하는 V 값 찾으란 얘기지. 나 누구랑 얘기하나? 못 알아들어? 이거 알아듣는 사람 거수. 나 지금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듣는다. 다 알아듣고 있지? 야, 좀 표현 좀 해줘. 알아들으면 알아듣는다. 모르면 모른다. 눈빛으로 이렇게 욕을 좀 하든지 눈빛으로. 알려도 달란 말이야. 내가 답답해서 그래. 응? 알겠지? 자, 여기에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나오죠? 루트 2겠네. 그치? 만족하는 V값은 루트 2가 되는 거지. 스쳐 지나갈 때 속력 얘기하는 거야. 서로 스쳐 지나갈 때 속력을 V라고 놓으면 0.5m씩 움직였을 때 속력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움직인 거리 줬지, 처음 속력 줬지, 마지막 속력 물어보는데 가속도 줬잖아. 딱 떠오르는 게 이거면 좋겠다. 이 공식이 떠오르면 제일 좋겠다. 물론 이거 말고도 푸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게 제일 편해 보이니까 지금 딱 주어진 조건에서. 그래서 니은은 루트 2 맞았고요. 장력 아까 구했죠? 장력 24. 이 정도는 수능 문제 치고는 겁나 쉬운 축에 속한단 말이야. 지금 5번 같은 거는 이 정도 풀 줄 있어야 돼. 능도. 그랬죠? 자, 그렇게 풀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 68쪽에 지난번에 했던 내용 한 번만 다시 복습하고 살짝 내가 일과 에너지 표현을 해줬어. 일도 있고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시 에너지, 탄성 포텐시 에너지 한 번씩 설명해줬었어. 그지? 자, 한번 다시만 설명해줄게. 빨리빨리. 자, 봐봐. 물체에게 힘 줬다. 힘 줘서 이동시키면 우리 일을 한다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 보면 힘하고 곱하는 건 두 개가 있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고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라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그러니까 힘에다 시간을 곱할 수도 있지만 힘에다가 이동시킨 거리를 곱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건 충격량이라고 해주고 이거는 일이라고 해요. 일을 하거나 하면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충격을 주면 운동량이 변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관점이 뭐에 있냐? 시간에 있느냐? 아니면 이동거리에 있느냐에 따라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물체에게 힘을 줘서 이동시키면 일을 했다라고 한다. 힘 주어서 이동시키면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만큼 일을 해놓으면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변해. 자, 원래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0의 제곱인 애가 있었는데 F 곱하기 S만큼 1을 받게 되면 2분의 1 mv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F 곱하기 S만큼 1을 해놓으면 운동에너지가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만큼 일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해. 네. 이게 R자 힘이 한 일이다. 저때 힘은 R자 힘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1 운동에너지 정리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운동에너지처럼 바로바로 표현이 되는 에너지도 있어. 딱 보면 야 맞으면 잘못되겠구나. 이게 볼링공 날라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애 어딨어. 피하지 다. 맞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높은 데 올려다놓은 물체를 손을 딱 치는 순간부터 난리 나겠지 이제. 응. 저장돼 있다가 되돌려받을 일이 있단 말이야. 내가 걔를 어떤 노력을 들여서 저기까지 갖다 놨어. 어떻게든. 그러면 처음 높이에서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 그 노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장돼 있다가 내가 손을 치우면 되돌려받아요.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니면 이런 경사면을 타면서 내려오는 동안 되돌려받아. 그 되돌려받게 되는 양은 똑바로 떨어질 때와 똑같아요. 어떤 경사면을 통해서 내려오든 똑같아. 그럼 우리는 똑바로 떨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가 똑바로 떨어질 때를 생각해보면 질량이 있는 물체가 일단 손을 치우는 순간부터 mg라는 힘을 받게 될 거야. 얘가 R자일 거야. mg만 받을 거야. 그래서 올라가 있던 높이만큼 도로 내려올 거야. 바닥으로. 그러면 힘 주어서 힘의 반응으로 이동시켰지. mg 곱하기 h만큼 나에게 일을 해주잖아. 뭐가? 중력이. 중력이 나한테 일을 해줄 예정이잖아. 나 그게 저장돼 있잖아. 그 받을 에너지가. 일을 받을 뭐라고 할까? 일을 받을 예정이면 그 예정되어 있는 일의 양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만큼 에너지가 저장돼 있잖아. 그래서 저장돼 있는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 얼마만큼? mg 곱하기 h만큼 받을 예정이야. 일을 받을 예정이야. 자, 근데 탄성체를 변형시켜 놓으면 원래 길이가 있는 용수철을 쭉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이 용수철이 여기 붙들려 있는 물체한테 도로 내가 얘를 변형시키는데 들인 일만큼 다시 얘한테 일을 해줘요. 도로 되돌려받아 얘가. 그럼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만 알면 되잖아. 이번에는 해준 일이 얼마니? 쭉 잡아당기는 동안 힘도 쭉 커졌다면 야 일정하게 변했네? 그럼 땡큐지. 일정하게 변했으면 평균치를 잡기가 쉽잖아. 내가 준 힘의 평균값은 맥시멈 값의 절반이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맥시멈 값이 늘어난 길이의 맥시멈 값이 x면 잡아당긴 힘의 맥시멈 값이 kx잖아. 마지막 값이. 그럼 kx하고 0부터 kx까지 힘이 변했으면 평균 힘은 2분의 1 kx지. 이게 평균 힘이지. 2분의 1 kx란 힘으로
x만큼 잡아당겼다고 놓으면 치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은 2분의 1 kx와 잡아당긴 길이 x의 곱인 2분의 1 kx제곱만큼 일을 해놨다. 그게 저장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일의 양이 2분의 1 kx제곱이야. 그래서 탄성체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고 이 k는 탄성 계수 또는 융수철 상수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계속 일정한 값이 나와. 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탄성체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보존된다. 탄성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가 최소인 지점에서 가장 빠르죠. 탄성 에너지가 제일 줄어들 때. 하지만 그 둘의 합은 계속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라는 거고, 실생활에서는 공기저항이 있거나 그러면 열 에너지로 변해간다.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해간다. 그래서 여기 71쪽까지 아마 풀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71쪽 풀고 뭐 했던 거 기억나고요. 74쪽 같은 거 안 했지? 안 했죠? 자, 74쪽부터 볼게. 자, 지난번 안 했지? 자, 힘 줘서 이동시켰대. 처음에는 6m 동안에는 5N의 힘을 줬대. 그러면 5N의 힘을 줘서 6m를 이동시켰네. 여기 세로, 가로 세로 곱하면 힘하고 이동시킨 거리 곱하면 해준 일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6m 동안에는 30줄의 일을 해줘요. 5N 곱하기 6m, 5죽에 30.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5m고 4N이니까 5, 4, 20. 20줄의 일을 더해줬어요. 그러면 처음에 30, 나중에 20, 총 50줄의 일을 해놨으니까 얘는 50줄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해 있어야 되지. 근데 마침 뭐 했다 그랬어? 처음에 정지일 때, 야 0부터 50만큼 변해 있으면 50이지 그냥. 그잖아. 0에서 출발해서 50칸 갔대. 끝자리가 뭐야? 50이지. 그러니까 얘 운동에너지가 50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가 받은 일이 50이야. 50줄의 일을 받았어.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돼? 얼마만큼 일을 받았어? 50줄의 일을 받았으면 50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해 있겠지. 그래서 0부터니까 마지막 에너지가 50줄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일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속력이 얼만데? 야, 마지막 운동에너지가 50이면 되잖아. 그럼 2분의 1 운동에너지 공식은 외워야 된다.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 공식 2분의 1 mv제곱. 이 50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질량이 1이래. 1kg짜리래. 그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의 제곱이 50을 만족하는 V를 찾으면 10m/s겠구나. 마지막에 10m/s라는 걸 알 수 있죠. 쉽게 풀 수 있고. 자, 4번. 그러니까 물체에게 작용한 알짜임이 물체에게 일을 해주는 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래서 6m까지는 30줄의 일을 해놨고요. 6에서 11m까지는 20줄의 일을 해놨으면 아직 20줄을 안 받은 거잖아. 30줄만큼만 받은 거잖아. 6m 이동했을 때니까. 다 운동이 끝난 게 아니라 6m까지는 30줄의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11m까지는 추가로 20줄의 일을 더해준 거니까 아직 30줄의 일만 받은 거지. 그때는 30이겠지 운동에너지가. 0에서 30까지 운동에너지가 변했을 거니까. 그때 알짜임이 한 일이 30줄이니까 운동에너지가 30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50이 아니라 얼마 돼? 30이지, 그치? 그래프 안의 면적. 6m 이동하는 동안에 힘 곱하기 이동거리 사이에 생기는 면적만 계산하면 30줄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거 쉽게 풀 수 있었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자, 이렇게 여기서 정지했다가 놓으면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간대. 자, 이때 굴러가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되는 구간은 뭐야?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되는 구간이면 올라가는 구간이지. 그래서 B에서 C 가는 구간이죠. 답은 니은 B에서 C 구간이고요. 1번. 올라가는 구간밖에 없잖아.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구간은.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공이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했겠지. 기억의 감소.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니은의 증가. 또한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디귿의 증가. 운동 에너지는 올라가면 느려지니까 감소. 그래서 리을에는 감소. 그래서 기억의 감소, 니은의 증가, 디귿의 증가, 리을의 감소. 자, 그다음에 3번.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이다. A가 제일 높은 데 있네. 맞는 말. 3-2번. B에서 운동 에너지가 C보다 작다. 왜 더 작아? 더 빠르겠지. B가 더 밑에 있는데. 밑에 있을수록 빠르겠지. 그치? 네. 자, X. B하고 D는 같은 높이네? 그럼 속력이 똑같지. 여기 공기적 마찰 없는 세상이니까. B, D는 같은 높이야. 그럼 같은 높이를 지날 때는 속력이 같은 속력으로 지나가는 거죠. 밑에 있을수록 빠른 거다 얘들아. 그치? A, B, C, D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똑같다.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면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계속 일정한 값이 나오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O, X, O, O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용수철의 자, 자료 3번. 한쪽을 고정한 용수철을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이렇게 5점에서 B까지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왕복 운동이 일어나겠죠.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이 일어날 때, 자, 여기서 멈췄다가 최대 속도로 가졌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최대 속도 가졌다가 멈췄다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여기 가운데서 최대점을 갖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양 끝점에서 최대점을 갖죠. 가장 많이 늘어나 있거나 가장 많이 눌려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걸 기억하면서 1번. 추가 5점을 지나서 B점으로 가는 동안에, 자, O에서 B로 가는 동안에 느려지고 있겠네. 산소 포텐셜 에너지는, 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용처리 원래 길이야. 여기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증가하죠. 포텐셜 에너지는 기억에 증가하고,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서 0이 돼요. 0. B점에 오면 0 돼버리죠. 멈추는 순간이니까.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 된다. 0. 그래서 기억의 증가, 니은의 0. 자, 그 다음에 2번.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하면 A와 B에서 크고 O에서 0, 제일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하면 A,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번에다가 A와 B에서 제일 크고 O에서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2-1번. 2번.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가운데가 제일 5점에서 최대를 갖겠죠. 네, A, B는 0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자, 공기저항 마찰 없으면 어디서든 똑같죠? 네, 공기저항 없으면 뭐 A나 B나 O나 다 똑같죠, 그죠? 자, 공기저항이 없다 그랬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을 거고. 자, 3번. 어디에 있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렇죠. 5가 될 거고. 자, 추가 5점을 지나 A점을 향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겠네. 그죠? 양 끝에가 멈추는 거니까 맞는 말. 3번. A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냐? 아니지. AB에서 최대점을 갖지. AB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지. 양 끝에 가 있을 때가 가장 많이 눌려있든가 가장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5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 그렇지. 가운데를 지날 때가 제일 빠르죠. 5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그렇지. 원래 길이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은 원래 위치이니까. 그래서 55, X, 55가 될 거고. 자료 4번. 자, 빗면에서 붓을 가만히 놨더니 빗면을 내려서
바닥에서 운동하다가 정지한다. 이때 빗면 구간, 빗면인 A 구간엔 마찰이 없고 B 구간에서는 마찰이 있다. 일정한 마찰이 있다. 자, 그러면 요 내려오는 동안에는 마찰이 없단다. 그럼 역각적 에너지가 내려오는 동안에는 보존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1번 A 구간에서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A 구간에서의 구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속력은 증가하는 중이다.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기억의 운동 에너지인 거고 니은에 증가한다. 하면 되는 거죠. 자, 2번 B구간에서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B구간에서는 마찰이 있어. 그럼 구슬의 운동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3-1, 2, 3, 4번이 있는데 자, 3-1번 A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마찰이 없어. 그럼 보존되죠. 자, 3-2번 A 구간에서의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빗면 아래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최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뭐라고 할까? 가장 밑에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똑같지. 여기가 100이었으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 100 갖는 거죠. 그죠? 자, 3-3번 B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느려지겠지. 마찰이 있으니까 느려질 거야. 감소할 거야.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어야 되겠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가한다 아니고 감소한다 하면 되는 거지. 자, 76쪽에 야, 이거는 진짜 못 풀면 진짜 너무하는 거잖아. 이거 못 풀면은 이거 못 풀면 진짜 진짜 너무하는 거야. 인간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이걸 못 푼다. 귀뚱으로 들었다는 얘기야. 이건 꼭 풀어줘야 돼. 알겠지? 솔직히 이거 풀 수 있어야지. 운동량하고 운동에너지 비교하는 건데 운동량은 지금 지난번에 3시간 지지난번에 3시간 총 6시간 배웠잖아. 운동량은. 그치? 자, 운동에너지 지난 시간에 끄트머리에서 배웠고 오늘 또 배웠고. 그치? 자, 운동량이 같다면 운동에너지는 몇 대 몇이야? 응? 야, 운동량이 같으면 속력은 어떻게 돼 있겠어? A가 느리고 B가 빠르겠지? 얘가 2V라고 잡고 얘가 5V라고 잡으면 A의 운동 에너지는 2KA라고 할게. 2분의 1 5 4V 제곱이고 그지? 그럼 얼마야? 10V 제곱이라고 하면 2KB는 2분의 1 25V 제곱이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는 25V 제곱이지. 딱 보니까 2대 5죠? 딱 뭐야? 속력의 비율이지. 그지? 그렇잖아. 이걸 이렇게 써봐도 돼요. 2V의 제곱이라고 써보고 여기를 5V의 제곱이라고 써봐. 잘 보면 이렇게 쓸게. 눈에 보이게 써줄게. 한눈에 보이게. 2V 곱하기 2V를 써주고요. 여기 5V 곱하기 5V를 써줄게. 이렇게 써줄게. 잘 보면 똑같은 부분이 보일 거야. 이거랑 똑같죠? 동일하잖아. 네모 박스가 동일하지? 그럼 남는 거 뭐야? 얘네가 비율이지 뭐. 남는 애가 비율이지? 2대 5인 거 딱 보이지? 그치?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V나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V까지가 똑같잖아. 그럼 요거 거기에다가 2V 더 곱했냐 5V 더 곱했냐. 그러니까 뭐야? 빠른 게 유리해요. 운동 에너지는 뭐가 더 크다? 운동량이 똑같더라도 빠른 게 있지. 빠른 거. 빠른 애가 운동 에너지가 큰 거야.
자, 2번 풀어보자. 2번.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 2번. 네.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양쪽으로 쫙 밀려 나갈 텐데 운동량의 합이 얼마가 될까요? 자, 이렇게 눌렸다가 놓는 순간 쫙 밀리는 동안에 양쪽의 운동량이 좌우로 똑같으려면 질량이 작은 애가 대신 빠르면 되죠. 질량이 작은 애랑 질량이 큰 애랑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밀었다면 누가 더 잘 밀려요? 가벼운 애가 잘 밀리죠. 얘가 더 빠르게 속도가 변하죠. 같은 시간 얘가 3V이 되는 동안 같은 시간 얘는 2V 됐다고 치자고요. 자, 그리고 운동량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은 크기일 거고, 그래서 기업 A와 B의 운동량 합은 어차피 똑같아. 처음에 운동 상태가 0이었잖아. 운동량의 총합이 0이면 나중에도 운동량의 총합은 0이야. 왜? 뭐 하니까? 공기저항 마찰 무시했으니까 줄 사이에만 힘을 주고 받았잖아. 외부에서 간섭한 게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아까도 봤죠? 빠른 게 큰 거라고. 운동에너지는 빠른 게 큰 거라고 그랬지?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면 운동에너지는 3대2 비율을 갖죠? 자, 그래서 속력의 비는 3대2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틀렸다. 디귿이 틀렸다. 3대2였다. 그지? 자, 3번 풀어볼게요. 시작. 네. 자, 관련된 공식 3번 풀 때 관련된 공식 뭐 써야 돼요? 1. 에너지 정리. 알짜임이 해주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해 가지고 풀면 돼요. 자, 처음에 10m/s인데 20m/s 되게 하려면 얼마나 일을 해줘야 돼? 자, 10m/s일 때 에너지랑 20m/s일 때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10m/s일 때가 100줄이고요 20m/s일 때가 400줄이니까 300줄의 일을 해줘야죠. 그죠? 2분의 1 질량 10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하면 여기 처음에 운동에너지 100줄이었죠? 나중에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20의 제곱 여기 400줄 나오죠? 그럼 얼마만큼 늘었어요? 300이 늘으려면 300의 1을 받아야죠. 300의 1을 해주면 운동에너지가 300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발자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보면 얼마나 일을 받았을지 예측할 수 있어. 자, 그렇게 풀면 되고요. 자, 3번은 쉬웠잖아 그냥. 그지? 넣으면 되는 거고. 4번 풀어볼게요. 4번. 4번, 5번 정도 풀고 쉬면 될 것 같아요. 4번 내줘. 4번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질량이 4kg 물체에게 수평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이동거리에 따라 저렇게 변했다. 자, 물체에게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했겠네. 뭐 쉽네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되게 쉬운 문제네. 자, 처음 2m를 미는 동안에는 4N의 힘을 줬지. 질량도 알고 힘도 알아. 가속 구하는 거야. 너무 쉽죠. A는 M분의 F. 4kg의 물체에게 4N의 힘을 줬다고 1m/s씩 속도가 변하고 있겠다. 그지? 1m/s 되고 1초마다 1m/s씩 속도가 변하고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2m까지 해준 일이 얼마야? 8줄이야. 그럼 2m를 지나는 순간에 운동에너지가 8줄이어야 되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2m를 지날 때 운동에너지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이라고 두면 걔가 8 나와야 돼. 그거 만족하는 속력을 찾아보면 2m/s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전체 4m 동안에 8줄, 4줄 나눠서 12줄의 일을 받았죠. 면적, 그래프 안의 면적만큼 힘이 물체의 일을 해줬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면적끼리. 자,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쉬었다가 저 시계로 7시 5분에 이어서 합시다. 잠깐 쉬었다 보자. 좀 꺼줄.